자, 이번 시간은 허가 기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허가 기준을 보시게요. 자, 허가 기준. 자, 허가는 지금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의 요건은 여러분 꼭 세 가지, 전체인지 동의인지 또는 입주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그리고 세 번째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하면 좀 정리하시도록 하게요. 자, 일단 1번의 용도 변경의 가번의 공동주택입니다라고 보셨을 때 여기 이제 동의 요건 일단은 공동택 용도 변경은 지문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이제 그래서 공동택 용도 변경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라고 해서 1번 가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의 다번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기준 한번 볼까요? 먼저 용도 변경의 대상 구분이 되는 것은 지금 보면 지문에 다번이죠. 다번. 용도 변경의 지문에 다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다번에 일단 쭉 한번 읽어보죠.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일단 양가를 열고 닫고 경우로서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해서 박스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 변경 여기 다번에 요 박스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건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를 일단 좀 다 읽어봤으니까 하나씩 네 가지라는 건 뭘 말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첫 번째 동의요건이죠. 동의요건은 얼마인가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는 동의요건은 지금 보신 대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자, 대상 시설은 모두가 아니라 부대 입주자 공용 복리시설 중에서 세 가지 대상 시설,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그래서 여기는 대상 시설은 총에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얼마의 면적 범위에서 각각 전체 면적이 얼마? 2분의 1. 각각 전체 면적 얼마 범위에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는 무슨 용도인가요?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그래서 네 번째는 무슨 용도? 주차장 용도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박스에 지문에서 이 네 가지 대상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모든 공동택에 다 허용을 합니까? 라는 건데 지금 단서 규정이 있죠. 2013년 12월 17일. 그래서 여기 2013년, 그러니까 단서 요건은 여기 2013년 12월 17일이라고 단서를 줘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모든 공동택 다 허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 2013년 12월 17일 여기 해당되는 공동, 즉 17일까지 해당되는 공동택 여기 이후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준 잡았다는 것은 13년 12월 17일 공동택 이 사업계 승인 관련 이 공동택에 해당되는 거지, 이후의 공동택은 이와 같은 행위병 주차장 용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12월 17일 이전에 공동택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용도 변경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좀 전에 제가 하나 법령 개정 시점을 2021년 1월 15일이라고 했는데 1월 15일은 1월 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큰 의미는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15로 잘못 적었기 때문에 날짜를 1월 5일이다. 그래서 개정 시점만 좀 하나 좀 바로 잡을까요? 크게 시험하고 관계없게 일단 시점만 하나 잘못 말씀드렸던 하나 바로 잡고, 그래서 그와 같은 지문에 다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축, 재축, 대소장 관련해서 가번의 공동주택에 보시면 여기는 동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근데 단서가 있죠.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좀 그때는 동거주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자, 나번에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의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만약 단서를 준다면 동의 요건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동의 요건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2번의 개축, 재축, 대수선. 자, 2번에 지금 개축, 재축, 대수선 하나가 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기준만 갖고 여기는 무슨 기준만 허가 기준만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주의하시고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쭉 1번 쭉 가는 중에 보면 좀 전에 신고를 할 때 허가 기준, 즉 신고 기준이 없는 행위 중에 보면 2번은 동의요건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기준만 있다는 거 하나 봐두시고, 자, 세 번째 파손 철거입니다. 파손 철거. 자, 파손 철거는 가번의 공동주택, 여기는 방가로 1과 2로 나눠서 방가로 1번 시설물 또는 설비 철거로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구조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그 구분을 크게 가와 나에 따른 전유하고 공용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번 전유 부분의 경우 해당 동의 거주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나번의 공용 부분이라면 해당 동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번에 단서 있죠.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얼마? 그때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방가로 1번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하고 방가로 2번에 가보면 위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구조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그래서 파손 철거 가번에 공동택 하나 정리를 좀 하고요. 나번에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로 가볼까요? 자, 방가로 1번입니다. 자,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은 나의 대상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 철거로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시정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가, 나로 나누어서 건축물 내부인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나번에 그 밖의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서 방가로 2번하고 방가로 3번 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장구조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의 요건 얼마인가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그래서 3번의 파손 철거 정리하고요. 4번입니다. 자, 3번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4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4번도 지금 여기 4번도 이제 보면 4번도 이제 이 신고할 때 정리했던 여기 4번도 무슨 기준만 정리하고 있으면 여기도 허가만 있지 신고는 따로 없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합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여기는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항 4번에 이제 보실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9조 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지문에 여기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한다고요. 설치한다는 건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애초에 건물을 여기서 말하는 설치라는 이야기는 건물을 신축입니다. 신축. 건물을 신축 당시 전유부분이 이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축할 때는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었던 이 전유 부분을 이거를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이걸 구분했다. 이와 같이 두 세대로 구분했다 해서 여기서 설치란 것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아니었는 입주 그리고 신축 때 건물을 짓고 이후에
사용검사 받고 입주해서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세대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이 요건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럼 일단은 이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여기서는 그 부분하고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재 지금 현재 그 기본서 교재 앞쪽에서 한번 세대군인 공동주택은 두 가지를 정리했었어요. 용어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치에 관한 부분하고 애초에 건물을 신축 당시부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신축했을 때 갖출 요건하고 그리고 이후에 입주 후에 사용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따른 요건에서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했을 때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밑에 이제 보면 4번에 박스 밑에 이제 보면 지금 현재 그 문항에 들어가 있던 주택법 시행령 9조 1항 2호의 요건 갖출 요건 네 가지에서 2번에 가나 다라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2번에 현재 2번에 이제 보시면 2번에 가에서부터 쭉 해서 라까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요건 여기다 한번 옆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기억이 좀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까 싶어서 2번에서 이 설치되는 경우 갖출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데 그 갖출 네 가지 요건을 여기다 한번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조해서 한번 읽어서 봐두시면서 정리하게요. 그래서 밑에 그 네 가지 요건 여러분이 개인 학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에 따른 구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한데 가번 대수선이 포함됩니다. 그때는 방가로 1번에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 거주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방가로 2번 그 밖의 경우라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에 따른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관한 경우 설명을 좀 드렸고 나번입니다. 그 밖의 경우 그럼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는 그때는 거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구조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4번에 세대군인 공동대 설정을 그냥 하나 정리했고요.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은 지금 용도 페이지. 5번은 용도 페이지입니다. 용도 페이지. 5번은 용도 페이지인데 이제 가보니까 지문에 여기도 가하고 대상 구분이 가나 다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서 나와 있는데 용도 페이지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용도 페이지도 무슨 기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슨 기준만 허가만이 여기도 허가 기준만 그래서 여기도 허가 기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페이지 일단 여기도 무슨 기준만 허가 기준만 일단 그러면 잠깐 중간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정리하시면 일단 중간 정리는 뭐를 정리하고자 하냐면 지금 허가 기준에 관한 6가지 행위 변경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 6번 쭉쭉 중설이 남았지만 일단 그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허가 기준만 지금 허가 기준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기준만인가요? 개축, 재축, 대수선은 무슨 기준만 정리하고 있다? 허가만. 그리고 네 번째 이 세대구분 공동대 설치도 무슨 기준만 갖고 있어요? 허가만. 그리고 5번에 용도 페이지도 무슨 기준만 갖고 있어요? 허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245 관련 이 행위 변경을 대상 구분을 주고 동의 요건 후에 뭐가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하다는 질문은 그건 틀립니다. 왜? 여기는 245번은 무슨 기준만 정리하고 있어 법에서 허가만 있지 신고 기준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245는 무슨 기준만 가지고 있다? 허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용도 페이지 보죠. 가번의 용도 페이지는 그 중에 방가로 1번만 정리하시고 2번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 방가로 1번만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구조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하나 나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구조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구조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라고 해서 지문의 다번까지 해서 용도 페이지 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6번
6번에 이제 가면 중축, 중설이다 해서 나와 있는 중축과 중설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자, 중축, 중설입니다. 라고 이제 보니까 6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가번하고 가와 나에 따른 부분인데, 여기는 설명을 하나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죠. 6번에 이제 중축, 중설은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지문에 가번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한인 범위에서 여기 보면 그 중에 가번입니다. 가번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일단은 방가로 1번. 여기 이제 중에 이제 보시면 방가로 1번입니다. 1번. 방가로 1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뭐에 관한 걸 정리하고 있냐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무슨 경우다. 중축을. 1번은 중축 관련 부분에 관련 행위가 몇 가지가 기술되냐면 방가로 1번에 지금 보니까 가나 다에 따른, 그래서 가나 다에 따른 중축의 경우라면 뭡니까?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가번. 예, 중축하는 건축물 위치, 규모 및 용도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축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는 허가를. 두 번째, 나번입니다. 시공구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중축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다번에 공동택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거는 그 중축에 관한 지문 중에서 지금 지문의 다번입니다. 다번을 하나 다번을. 여기 다번을 좀 하나 추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리죠. 자, 다번에 공동택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이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로서 통행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다번에서는 여러분이 정리하실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는 필로티 부분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의 얼마인가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은 동입니다. 동입주자 얼마인가요? 동입주자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의 요건이 전체 동, 그럼 전체 입주 3분의 2 이상 또는 동의 아니 여기는 전체 입주 3분의 2 이상 동의와 플러스 엔드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 동의는 전체 동 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두 개. 전체 입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동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부분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의 요건 하나 갖췄고요. 동의를 갖췄다면 무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 더. 이제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죠. 범위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마지막 뭘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뭐 하고자? 중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기 3번을 지금 세 분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필로티 부분, 동의 요건은 이 관련 동의 요건, 용어로 정하는 범위 뭘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자,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그러면 5개 단지로 구성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면 볼까요? 자, 필로티 부분. 여러분이 필로티 부분이란 부분, 여러분이 필로티 부분, 필로티는 어딘가는 들어봤던 질문인 여러분이 필로티 구조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현만 좀 다를 뿐이니 필로티 부분이라는 건 뭘 생각해? 필로티 구조. 그럼 여러분이 필로티 구조는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해 보니까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분류 요건을 정리할 때 필로티 구조를 들어봤죠. 그러면 자, 필로티 구조나 부분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필로티 부분 예를 들어서 5동에 이 5개 동 중 5동에 필로티 부분. 필로티라면 예를 들어서 1층이 있다면 이 필로티 부분이에요. 만약 이 5동 1층에 필로티 부분이 있다. 필로티 부분이에요. 그럼 필로티 부분이랑 필로티 구조나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된가요? 이 5동, 이 하나의 동을 내력벽이나 기둥으로 들어 올리는 또는 떠받치는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필로티 고도나 필로티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이 내력벽이나 기둥을 또 받치고 사면의 벽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를 뭐라고 이거를 필로티 구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동에 이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오동의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동인 얼마인가요? 전체 입주자라는 것은 5개 동, 이 오동 5개 동의 전체 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췄습니다. 그래 동시에 플러스 동이란 것은 이 오동의 입주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두가 이 전체와 동의 이와 같은 동역을 갖추고서 이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범위에서 여기를 뭘로 주민 공동시로 뭐 해야 되니까 요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여기를 뭘로 중축했다 여기를 지금 나와 있는 주민 여기 이 부분을 주민 공동시설로 뭐 했다는 거 여기를 중축을 했다 해서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보시면 그러면 필로티 부분 하나 기억하시고 동의 요건은 전체 동을 주어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여기 요 필로티 부분이었던 여기를 뭘로 중축했다 필로티 부분을 뭘로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했습니까? 네,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주민 공동 중축을 했어요. 네, 그럼 일단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전체로 봤을 때 무슨 부분, 필로티 부분, 동의 요건은 전체 동별 얼마가 된가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정하는 범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범위를 뭘로 중축했습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확인하시되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여기서 말한 국토교통부 정하는 범위란 건 여기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요건이란 것은 여기 보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 적기보다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부가 세 가지 모두 충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이제 일부가 아니라 확인하게 될 이 허가 또는 신고 관련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일부가 아니라 그 세 가지 요건이 뭐 해야 돼? 모두 충족이 되는 범위에서 중축 가능하거든요. 만약 이게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면 그럼 뭘 충족해야 할 건지 그 교환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나눠드린 보조 자료 볼까요? 보조 자료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조 자료에 지금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조 자료 2페이지 가보면 자, 문항 1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 자료 가면 11번입니다. 그 보조 자료 문항 번호 11번에 가면 세 가지 요건을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11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민공동시설은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 다수가 한 16가지 되는 다수의 주민공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공동시설은 다수의 한 16가지 정도 되는 주민공동인데 모두가 다 중축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1번은 뭐예요?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5가지만 허용한 거예요. 그 5가지가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1, 2, 3도 그 문항 좀 진한 번호로 해서 5개를 정리해 놨는데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유개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에서 1번은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 몇 가지, 그 중에 5가지 주민공동시설에 한해서만 그러면 다른 주민공동시설 안 됩니다.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 주민공동시설 한해서만 중축 가능합니까? 1번에 나와 있는 진한 번호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2번 1회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2번은 무슨 말이냐면 5개 동지 지금 5동의 이 필로티 부분을 중축한다는 건데 필로티 부분이 5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있다. 근데 그렇다면 이 1동부터 5동 전체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의 이 5동은 얼마 이내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분의 30 이내지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30 이내로 중축하려는 이내로 필로티 부분 면적을
중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3번. 이에 따른 주민공동체 중축 면적을 해당 공동체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필로티 부분이었을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뭐 합니까? 중축했다면 이 중축한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을 여기를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합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무슨 문제가 수반됩니까? 용적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3번에 가보시면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서 문항 3번.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범위 내에서 뭘로 가능합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뭘로 중축할 수 있다. 그렇죠? 해당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0으로 정하는 범위 세 가지 요건에서 1, 2, 3, 4,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실까요? 지난해는 이제 보시면 주관식으로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11번의 문항 2번 필로티 부분의 면적 규정의 100분의 30을 가지고 주관식으로 물었던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합니까? 중축이 합니다. 중축에 관한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중축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제 보면 증설에 관한, 중축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증설이죠. 증설.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증설. 그래서 증설은 6번에 지금 방가로 2번에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시장구조청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 구본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인 경우 해당 동 거주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공용 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서 가와 나에 따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번이 하나 있고 나번을 보죠. 나번은 지금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전체 입주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방가로 2번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시장구조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 구본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가번의 건물 내부인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나번 그 밖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그래서 이와 같은 나번에 따른 동의 요건까지 이제 중축 중설까지 이제 뭐가 맞췄습니까? 허가를 맞췄습니다. 그렇죠? 물론 설명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방금 좀 전에 이 허가 기준 설명하기 전에 전체인지 동인지 입주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여러분이 이 세 개를 주어지는 행위별에 따른 구분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조합이 맞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을 좀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조금 그 부분을 포함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금 보조 자료 중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만 좀 간단히 몇 가지만 볼까요? 그래서 보조 자료 관련해 보시면 보조 자료 관련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조 자료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던 지문만 잠깐 볼까요? 그 중에 문항 보조 자료 관련해서 문항 지문에 지금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4번에 가시면 여기는 보면 4번에 가보시면 볼까요?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건 주상복합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택, 건축법에 따른 분양 목적 공동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 기준 정리하고 허가 기준을 정리했던 다수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게 뭐가 있나? 이후에 나와 있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허가 기준만입니다.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허가 기준만 나머지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7번, 8번, 9번 7, 8, 9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에서 7, 8, 9 정리하시면 이제 보도자료 관련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설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뭐 문제는 지금 한번 간단히 몇 개만 볼까? 문제만 좀 간단히 보자. 문제만 자 문제 기출문제 1번 기출문제 보면 1번 유형만 잠깐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 문제 기존 근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유형만을 잠깐 확인하는 문제니까 1번에 가보니까 법령상에서 두 번째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그래서 1번에 보면 등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그래서 여기는 허가를 받거나 해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여기 줬어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 가면 무슨 말일까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을 그러면 여기 이 지문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뭘 볼 수 있어요? 뭐가 생략될 수 있다? 허가 또는 뭐가 신고가 생략되는 것도 밑에 주어지는 박스, 이 박스 지문에 가보니까 이 지문에 주어지는 박스에 가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개 지금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하고 리을 중에 보시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행위가 뭐냐? 그럼 뒤집어 간다면 뭐예요?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가 뭐 하더라? 생략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니까 비교 지문에 들어가는 4개 지문, 1번, 기억번부터 리을법까지 보니까 여기서는 뭘 찾으라고 해서 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억, 급배수관 등의 배관 설비 교체, 니은, 진흥의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 디귿, 공동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리을은 공동택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택 용도 폐지다 그래서 4개의 지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었고요. 그럼 일단 여기 지문 중에 지금 보니까 여기 기억하고 니은 지문을 보면 끝에가 뭘로 끝났습니까? 교체. 그래서 이 허가 신고 시작의 가장 첫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에 관한 10가지 중에 공통점은 뭐뭐의 교체. 그러면 여기 지문이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 것은 뭐가? 허가 또는 신고가 생략된다. 그러면 지문에 봤을 때 기억과 니은은 뭐뭐 교체 뭐가 생략돼요? 허가 또는 신고가 생략된 행위라 볼 수 있죠. 디귿하고 니은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주어지는 지금 짝짓기는 혹시 여러분이 짝짓기 문제는 전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짝짓기는 이런 형태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면 주어지는 짝짓기 문항 1번부터 5번 중에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단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죠. 왜? 허가 신고가 생략. 여기는 허가 신고가 필요한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 역으로 갔을 때 기억 또는 니은이 들어간 지문은 모두가 다 한번 사선을 그어봤더니 남는 지문의 문항은 몇 번밖에 안 남죠? 기억 하나든 기억 또는 니은 2개 모두 들어간 걸 확인해 봤더니 살아남는 건 몇 번밖에 안 남았습니까? 2번이 남네. 2번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디귿하고 니을. 기억, 니은이 빠진 지문은 유일하게 문항 중에 몇 번? 2번만 들어가면 돼서 이러게도 짝짓기는 굳이 여기 해당 이 파트뿐만 아니라 짝짓기로 어떤 문제가 출제된 건 여러분이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지문을 모르더라도 그 외의 지문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씩 이렇게 없애다 보면 살아남는 이 문항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문항 2번입니다. 이런 박스형의 문제를 줄 수도 있지만 2번과 같이 이걸 소수령 1번부터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이걸 소수령으로 주고 여기 이 주어지는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나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일단 박스형은 이리가도 골라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소수령으로 문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주어지는 요건들이 또 지문들이 맞게 되는 걸 여러분이 그걸 골라낼 수 있냐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 보면 자, 5번 일단 여기 정답은 바로 5번 갑니다. 5번, 2번은 정답입니다. 보죠. 자, 5번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 대비 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고 기준 중에 신고 기준 중에 보시면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깐 끌어올려서 이쪽으로 한번 요거를 5번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한번 볼까? 5번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제 지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물음표 행위입니다. 물음표 행위예요. 물음표를 주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줬을 때 뒤에 플러스 동의권자 누가 나옵니까? 입주자 대피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이 지금 허가 신고를 정리할 때 보면 여러분 입주자 대피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좀 여러분이 몇 개가 눈에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피회의 동의 여기서 주어진 이 행위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따라 동의권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왔다. 동의권자로 입주자 대피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주어진 행위에 따라 아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다. 대신 동의권자로 누가 나왔다. 입주자 대피회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뒤에 플러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왔다. 주어진 행위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면 그때 뒤에는 시장구조구청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가 나오면 돼요. 무조건 이건 100%예요. 100%예요. 그럼 100%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면 여기 주어진 행위별에 따라 허가 신고가 나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의권자로 등장했다면 뒤에는 꼭 뭐가 100% 뭐가 나옵니까? 신고. 그래서 여기 현재 문항 5번도 계단의 단층 첨가된 경미행위라 입주자의 동의입니다.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허가가 아니라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동그라미 5번에 허가가 뭘로 바뀝니까? 신고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페이지 지난 개정 법령을 잠깐 말씀드렸던 건 좀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1번에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그리고 2번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관련 부분에서 지금 4개 그 문항 지문에 밑줄 쳐진 게 다 국토안전관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토안전관리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그 일부 좀 빠졌던 걸 좀 보완 설명해서 수록해 놓은 건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랑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명칭이 이제 기존에 여기 이 명칭이 이게 뭐였대?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던 법률이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라는 이 관련 명칭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뭘로 바뀌었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 개정 자료 할 때 이제 보시면 그 하자 진단이나 하자 감정 기관 관련할 때는 국토안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여기서 지금 추가를 했던 내력구조부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 관련 기관명도 이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국토안전관리. 그래서 혹시 써야 될 경우라면 쓸 경우는 보시면 뭐 크게는 뭐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지문 자체는 일단은 뭐 실무 쪽에 등장하는 어떤 파트 내에서 관련 법에서는 이제 이 명칭은 없어졌다. 대신 이게 뭘로 바뀌었다? 국토안전관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동관리법에 관한 안전진단에 관한 기관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에 뭐 1, 2, 3번에 따른 1, 3, 4 뭐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명칭이 좀 바뀐 건 좀 확인하시면 될 부분들이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다 정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가 끝났어요? 지금 신고 기준을 정리하고 그리고 허가 기준을 넘어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은 조금 여러분이 걸리죠. 아무래도 여기 여러분이 지금 이게 좀 혹시 이전에 뭐 혹시 이제 보면 그러시면 혹시 지난해 공부하신 분은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공부하신 분은 쉽지 않았을 건데 지난해 이제 시험이 끝나고 허가 신고 규정이 개정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난해 공부를 하셔서 혹시 2차가 안 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난해 혹시 한 번을 접하셨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혹시 이제 재도전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정리를 좀 잘 하셔. 시간이 좀 조금은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 여러분들 것이 되는 시간은 여러분 꼭 개인 학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뭐 지금 자료 나눠드리고 설명을 다 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개인 학습을 통해서 허가 신고 기준 내용을 꼭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챕터 4장에 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98페이지 나와 있는 공동택 전문 관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부터 이제 관련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챕터 5장의 공동택 전문 관리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